예, 김장열의 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연초부터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좀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김장열 전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0번 나눠서 사라 그래갖고 예. 그때가 기가 막히게 사실 저점을 만들었어요. 그러게요. 계속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외국인들 얘기인데 그러게요.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외국인들이 연초부터 주식을 좀 사는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은 대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고요. 네. 일단 그 외국인이 들어온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반도체하고 그 은행주가 조금 연초에 지난주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10몇 %씩 오른 것 같은데 공통점이 있고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은 말이죠. 하여튼 한국 시장에 대한 매력이 연말에서 연초에 조금 특히나 사실은 한 1, 2개월 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원화 강세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2개월 전에 1,400 넘었잖아요. 이제 1,200, 1,300 깨지더니 급기야 1,230까지 내려왔으니까 연말에 배당 끝나고 나서 수급이 좀 공백인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좋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뷰 같고, 근데 마침 이 공통적인 점에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하고 은행주에서 각각 좋은 좀 소식이 기대 심리를 부추길 만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이제 공통점은 워낙 강세고 반도체라든지 그 은행이 마침 작년 연말 기준으로 많이 빠져 있었어요. 선조정이죠. 반도체와 수급이 이익이 안 좋으니까 계속 이 하향이 내려오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뒤로 물러난 거고, 그다음 은행이야 항상 저평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치부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당 떼고 나서 수급이 공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보다는 이거 뭐야? 많이 빠졌네? 이런 상태인데 원화가 강세다 보니까 이게 한번 좀 트리거만 있으면 좀 붙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연말 연초 되면서 반도체하고 은행에서 차이점이 있었지만 아주 하나가 있었죠. 차이점은 반도체에서는 컷이죠. 컷. 생산 컷, 캐펙스 컷. 수요가 워낙 안 좋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인 거죠. 액션이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작용이 일어났는데 수요 너무 안 좋아 아무도 안 사? 너 어떡할래?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이 리액션. 나는 줄일래. 그러니까 삼성전자 너희도 줄여. 우리도 줄일 수 있어. 뭐 이런 스몰 그런 기대감이 연초에 나면서 컷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면 이제 연속성을 고민을 좀 해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가 완전히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주도주로서 떠올랐거나 은행주가 이제 뭐 고금리나 말씀하신 가격 매력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가격 매력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돌리는 건 아닌데 그 중심에 외국인이 있다. 그럼 이제 원화도 사실은 꽤 가파르게 지금 환율 하락, 원화 강세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얘기한 것 이상의 또 모멘텀이 생겨야 들어오는 건지 그러면 연속성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잠깐 요거 앞전에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여부 시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1월 27일하고 1월 31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1월 27일 새벽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가이던스 주죠. 그게 중요하고 1월 31일 10시에 우리 1월달 마지막 10시에 삼성전자가 실적에 대한 컨퍼런스 콜을 하죠. 저번에는 이제 큰 숫자만 나온 거고 이번엔 디비전으로 나오거든요. 같은 4.3조라도 반도체가 얼마인지 사실 정확히 몰라요. 실제 감산을 하는지. 그러니까 삼성이 감산 내지는 캐펙스 컷에 대한 얘기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반도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잘 나오면은 추세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물러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두 번째, 아까 그 은행주는 인크리스죠. 배당 기대감. 이제 그 행동주의 그 펀드에 의해서 주주 서한 발송하고 있는데 그 주주 서한에 대한 답변이 오는 게 2월 9일이에요. 1월 9일 날 발표했으니까 2월 9일까지 7개 금융지주에서 답을 내놔야 돼요. 안 그러면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주는 2월 9일까지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털적으로는 반도체 27일, 30일, 은행주 2월 9일 이렇게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환율적인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1240에서 추가적으로 원화가 강세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보면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외국인이 그 주식 수급적인 측면에서 한국 전체에 대한 시각에서 들어오는 거는 역시 조금은 숨고르기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원화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세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한국의 펀더멘털 자체적으로는 힘 부족해요. 여태까지 원화가 강세된 이유도 사실은 위안화 강세가 일어나고 그렇죠. 리오프닝 하니까 일본이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좀 유도리를 보여주면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더 강세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 자체적인 펀더멘털적으로 1200 이하가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거나 잠시 그거는 뒤로 미뤄지는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 추가적인 알파는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딴 데서 못 듣는 얘기들을 이제 1월 27일, 1월 31일이 굉장히 2월 9일 은행 2월 9일까지 은행주고요. 네. 이제 IT 반도체와 관련된 건 1월 27일, 1월 31일. 그죠? 연말에 네, 이걸 봐야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은행주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에서 여러 번 사 나가는 그런 전략들 계속 유효한 거네요. 네, 27일, 31일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긍정적으로 보면은 네. 그때는 좀 더 강하게 사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예. 기관들은 어쨌든 연말에 뭐 좀 무지막지하게 팔았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이제 또 금투세나 대주주 양도 이런 걸 정치권에서 빨리 확정을 안 져주면서 노이즈가 있었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면서 장을 좀 떠받친 상황인데 기본적인 장세의 성격은 시장의 여러 긴축이라든지 혹은 경기 위축에 대한 걸 사실 상당 부분 반영했지만 다 반영했다고는 어렵다. 네, 다 그러면 반영했죠.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낙폭과대 성격이라고 하면 올라오는 거를 조금 조심하면서 비중 조절해가면서 가야 되나요? 전체적으로 장은 순환 매장이 네, 낙폭과대가 이 섹터가 비면은 저 섹터에서 팔고 이런 네. 패턴이거든요. 2차 전지도 사실은 연말에 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 조정을 좀 심하게 받으니까 다시 엊그제부터 다시 바텀 피싱에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낙폭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에 대한 순환매 이런 패턴인데 반도체하고 은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총이 그런 아까 말한 컷과 디비덴드 인크리스이다 보니까 좀 강하게 10% 이상 올라온 거죠. 네. 대동소이한다고 보고요. 전체 시장에 대한 변수는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반도체하고 은행 말고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가장 큰 거죠. 예. 중국 리오프닝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2월이냐 3월이냐 4월이냐 언제 효과를 발휘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이 가장 초미의 관심이고 어저께 나온 그 중국의 반발 이런 것도 뭐 그런 과정에서 약간 마찰적인 거니까 그렇죠. 네. 방향을 틀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게 변수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아시아 시장, 뭐 이머징, 한국, 대만 몇 개 국가들을 좋게 봤는데요. 네네. 올해 이제 한국 및 아시아 증시가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 동의하세요? 반만 동의합니다. 반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의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올랐던 거는 은행이 대표적인 건데 주중 환원 정책이라든지 배당 포함해서 이런 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규제,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등등 규제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시장의 압력이나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을 내놓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실행이 이루어지면은 아마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알게 모르게 좀 낮추어지면서 전체 밸류에이션이 왜 PER이 항상 우리는 11배, 12배야. 12배, 13배 갈 수 있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그 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자사주는 매입하면은 이제는 소각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를 하겠다 하잖아요. 네. 근데 뭐 한다 하더라도 올해 내내 말만 나오고 해결이 안 되면 또 기대했다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 이제 소액주들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주주 환원 정책이 구체화되는 것이 밝혀지면은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기대 또 양치기 선언처럼 뭐 흐물흐물 없어지면은 네. 꽝이기 때문에 기대 심리 가지고 PER 11배, 12배, 6배 가는 거. 그거에 대한 기대를 만약에 70% 확률로 간다면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같은 어닝에 대해서도 올해 어닝이 내려가는데 전체적으로 무조건 2023년도 지금 1월인데 2024년도는 좋아지니까 2024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주세요라고 하고 조금 이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게 반영이 돼야지 되는 거니까. 반은 동의하셨고 반은 동의 안 하시는 네. 이유는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실적. 그것이 될지 안 할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게 동의하기 전까지는 한국 시장의 대부분은 사이클 주식이다. 네. 사이클은 두 가지인데 반도체 같이 올해가 망가지면은 24년도에 얼마나 반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43조였는데 이익이 올해가 지금 20조 초반이 컨센서스인데 24년도가 만약에 작년 수준 이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 한국 주식은 사이클이 다시 그 바톤을 이어받거든요. 그러면 규제 완화가 가시화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작년에 워낙
저평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매치가 잘 되면은 올 하반기에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여전히 사이클 주식하고 네. 규제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야 되는 거니까 그게 섞이면 아마 컨센서스 갖고 있는 우리의 그 코스피 전망의 2,600, 700의 상단을 넘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지는데 제가 반반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하반기 가기 전까지는 네. 글쎄요. yes and no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주도주가 확 드러난 게 아니라 순환매장이라고 하면 순환매는 이제 어떻게 좀 어떤 섹터나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예. 반도체하고 은행은 마켓캡 시중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30일이라고 2월 9일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그때까지는 그 이후에 하는 거는 마켓 리오픈이에요. 중국 관련 주식이 내려갈 때마다 좀씩 사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국 관련주라는 게 우리가 하는 화장품이라든지 뭐 유통주, 항공주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건 넘버가 가시화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근 반영을 한 85%, 90% 했어요. 올랐죠. 예. 오히려 과감하게 본다면은 사이클하고 중국 리오프닝하고 결합된 주식이 오는데 엊그저께 올랐는데 화학, 철강 그렇죠. 이런 거. 그런 주식들을 언더했다면 좀 보충해서 이것도 약간 순환매적인데 컴비네이션 해야지 네. 장을 대응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출연자가 오시면 제가 이제 좀 질문을 하고 들으면서 하는데 뭐 워낙 그 머릿속에 생각이 그냥 팍팍팍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요. 제가 일부러 중간에 좀 일부러 막 끼어들면서 이렇게 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인사이트가 되게 좋으세요. 매주 수요일 날 이제 뵙기 때문에 오늘 다 못다 얘기해도 아쉬움이 좀 덜합니다. 다음 주에 또 얘기하면 되니까요. 예, 김장열의 집중분석, 김장열 전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는 어떻게 됐나요? 코스피 2,351이고요. 예, 그냥 강박 정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이기 때문에 봉 자체는 음봉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수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수를 누르고 있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어제 좀 눌렸던 중국 소비주, 중국 관련주라든지 올라오면서 코스닥이 강한 모양새로 코스닥이 1.39%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예, 이슈앤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